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논문은 기술 예측 및 사회 변화 저널에 2024년 실린 박세훈 전동필 연구자의 논문인데요. 제가 이 논문을 읽고 정말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고령층의 디지털 불평등 문제에 대해 아주 새롭고 중요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스마트폰을 쓰시면 이제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안심하게 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걸로 충분할까요? 이 논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던 디지털 격차,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봐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이야기를 풀어갈 거냐면요. 먼저 새로운 디지털 격차가 대체 뭔지 알아보고 이 논문의 핵심 틀인 5가지 디지털 자본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엔 연구자들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서울과 부산의 아주 놀라운 차이점을 살펴본 뒤에 이게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격차.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어르신들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100%에 가깝잖아요? 세계적으로 봐도 정말 대단한 수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정보 격차는 거의 해소됐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이 논문은 바로 그게 착각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기기 보급,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밑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깊고 복잡한 불평등이 도사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단순한 접근을 넘어서는 게 대체 뭘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가 디지털 격차라고 부르는 이 개념이 사실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시대에 따라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그 변천사를 한번 짚어봐야 지금 이 논문이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디지털 격차, 이게 3단계로 발전했어요. 90년대, 그러니까 인터넷이 처음 막 보급될 때는요, 그냥 인터넷을 쓸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했죠. 이게 1단계, 접근의 격차입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가 되니까 다들 인터넷은 쓰는데 누구는 검색만 하고 누구는 이걸로 막 뭘 만들고 활용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2단계, 기술의 격차고요. 자, 그리고 지금 바로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 기술도 다 있고 어느 정도 쓸 줄도 아는데 그래서 그걸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 있느냐? 여기서 격차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3단계, 결과의 격차라고 부르고요. 이 논문이 집중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럼 결과의 불평등, 이거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눈에 보이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 연구에 아주 똑똑한 점이 드러납니다. 라그네다라는 학자의 디지털 자본 이론을 딱 가져온 거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써서 얻는 이익들을 그냥 막연한 혜택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모으고 인맥을 쌓는 것처럼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자본으로 보는 거예요. 정말 획기적인 관점이죠. 첫 번째 자본은 사회적 자본입니다. 쉽게 말해서 카톡으로 가족들 안부 묻고 친구들하고 연락하고 동창회 밴드 활동하고 이런 식으로 기술을 써서 관계를 돈독히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경제적 자본. 이건 더 직접적이죠. 모바일 뱅킹으로 송금하고 온라인으로 장보고 요즘엔 주식 투자도 앱으로 다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 자본이에요. 이건 여러분도 많이 하실 텐데 유튜브로 재밌는 영상 찾아보고 넷플릭스 보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노래 듣고 또 온라인 강좌로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네 번째는 정치적 자본. 뉴스 앱으로 사회 돌아가는 소식 보고 정부 정책에 대해 찾아보고 더 나아가서 온라인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활동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개인적 자본입니다. 이건 정말 일상생활이랑 밀접한데요. 식당 갔을 때 키오스크로 주문하거나 은행 ATM 쓰는 거,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기술 덕분에 편해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 5가지 자본을 연구자들이 어떻게 파악했을까요? 그냥 설문지 돌려서 1번부터 5번 중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연구의 또 다른 강점이에요.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거죠. 왜냐? 결과라는 건 숫자만으로는 절대 다 알 수 없으니까요. 그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기술이 쓰이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야만 진짜 격차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206분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서 깊이 있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06명이요. 이게 그냥 숫자만 보면 그게 많은 건가 싶을 수 있는데 한 분 한 분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심층 인터뷰라는 걸 생각하면 이 연구가 얼마나 탄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연구 장소는 우리나라의 두 대표 도시, 수도인 서울과 제2의 도시인 부산입니다. 왜 이 두 도시를 비교했을까요?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시죠. 여러 데이터가 있지만 딱 하나만 주목해 주세요. 바로 교육 수준입니다. 인터뷰에 응하신 어르신들 중에 고등학교 이상 졸업하신 분의 비율이 서울은 83%에 가까운데 부산은 64% 정도입니다. 꽤 차이가 나죠? 이 숫자를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거든요. 자, 드디어 이 연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모두가 스마트폰을 쓰는 이 시대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짜 격차는 과연 무엇이었을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좀 의외였습니다. 일단 놀랍게도 두 도시 어르신들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카톡으로 소통하고 생활 편의를 위해 앱을 쓰는 그런 사회적, 개인적 활동 영역에서는 서울이든 부산이든 다들 아주 활발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딱 한 가지 공통적으로 낮은 분야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적 자본 활용도. 이건 서울, 부산 할 것 없이 다들 좀 저조했어요. 아, 그럼 이게 끝인가 싶었는데 바로 여기서 진짜 격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서울 어르신들한테는 이 정치적 자본이 유일하게 낮은 영역이었던 반면에 부산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중 고작 하나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보세요. 사회적 자본, 개인적 자본, 양쪽 다 높죠?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을 한번 보시겠어요? 서울은 여전히 높은 활용도를 보이는데 부산은 여기서 확 꺾입니다. 뚜렷하게 낮게 나타나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 논문이 말하는 눈에 잘 보이지 않던 결과의 격차의 실체입니다. 아니, 똑같이 스마트폰이 있는데 왜 이런 문화적 격차가 생기는 걸까요? 연구진은 그 답을 스마트폰 안이 아니라 밖에서 찾습니다. 현실 세계에서요.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서울의 박물관,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이 449곳일 때 부산은 143곳, 거의 3배 차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애초에 오프라인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기회가 부족하니까 그게 온라인 활동으로도 이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디지털 격차의 뿌리가 현실 세계 불평등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경제적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더 직접적이죠. 서울의 1인당 소득이 부산의 거의 2배입니다. 아까 제가 기억해 두라고 말씀드렸던 교육 수준의 차이, 그리고 이런 소득 격차, 이런 현실의 경제적 기반 차이가 고스란히 디지털 세상에서의 경제활동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스마트폰 활용 능력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격차가 뭐 그리 대수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연구 결과는요, 우리가 앞으로 모두를 위한 디지털 사회를 만들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딱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스마트폰만 쓴다고 다 아니다. 결과의 격차는 분명히 존재하고 지역마다 그 모습이 다르다는 것. 둘째, 이건 기술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기회의 문제입니다. 셋째, 그 기회의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현실 세계의 문화, 경제 인프라 격차에서 온다는 것. 그래서 넷째,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제 정부 정책은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나눠드렸습니다 해서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 현실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정말로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제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걸 넘어서 그분들의 삶 속에 진짜 기회를 만들어드려야 합니다. 디지털은 현실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니까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